새 정부 출범 후 이어지고 있는 허니문 랠리. 코스피가 중동발 악재에도 3,000선을 뚫었습니다. 덕분에 코스피가 3,000대로 유지되고 있어 주식시장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과연 코스피의 상승세는 어디까지 이어질까요? 그리고 정부 정책에 따라 강세를 보일 주식은 무엇일지. 하반기 주식시장의 방향, 지금부터 함께 전망해봅니다. 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한 달 됐고요. 이제 주식시장에서 허니문 랠리가 이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주식 얼마나 올랐나요? 코스피 3천 시대가 열렸습니다. 이 3천 시대 정말 오랜만에 경험하는데요. 3천 시대는 21년 주식 호황기 때 딱 우리가 6개월만 경험을 했습니다. 사실 미국 증시 S&P 500이나 나스닥 연일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것과 비교하면 이제 겨우 우리 3천 시대 들어선 건데요. 이 자료 보시는 것처럼 올해 상반기에 우리 증시가요 주요국 가운데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30% 가까이 올랐고요. 이게 특정 기업의 주가가 아니고요. 지수가 30% 가까이 오른 겁니다. 요거는 99년 이후 26년 만에 최고인데요. 우리가 99년 생각해 보시면 이 닷컴 버블 해가지고 그 IT 버블이 막 있었던 때거든요. 그때 이후로 가장 많이 오른 겁니다. 이렇게 그럼 코스피 지수가 왜 이렇게 많이 올랐을까를 보자면요. 사실 코스피 지수가 그간 많이 못 오른 것도 있고요. 그리고 전쟁, 관세 전쟁 충격에 있다가 급하게 이제 다시 회복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앞서 얘기한 상법 개정에 대한 기대감이 주식시장을 상승세로 이끄는 주요 원인이 됐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왜 이렇게 좋아해요? 이쪽에서 저를 좀 한번 바라봐 주시죠. 왜요? 예. 아니 좀 이렇게 화색이 돌고 요즘 예뻐졌다는 이야기를 좀 듣고 있거든요. 예. 피부과 시술을 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얼굴에 이렇게 화색이 돈다고. 주식이 올랐어요. 예. 이게 주식이 진짜 사람의 마음에 이게 작용하는 게 얼마나 큰지. 아니 근데 주식시장 올랐다고 하는데 왜 제 주식은 안 올라요? 아니 조금 올랐어요. 이게 올랐어? 경화 대단한 씨는? 폭은 아니지만 요만큼 오르는 것만도 이게 색깔이 달라지는 것만으로도 이게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아니 오르긴 거예요. 올랐네. 보니까 막 진주 목걸이에 막 귀걸이도 하고. 가짜예요. 가짜예요? 네. 아직 그 정도까지는 안 됐군요. 언젠간 진짜로 할 수 있겠죠. 저는 기대해 봅니다. 네. 어쩐지 부티가 나더라고요. 요새 오르더라고요. 네. 그래서 궁금한 게 이제 3천 시대가 왔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최고치다, 3천선에 안착할 거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고 아니다, 뭐 4천에 5천까지 쭉쭉쭉 나간다, 뭐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경제 전문가 우리 고란 평론가님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제가 처음 말하게 돼서 살짝 부담스럽습니다. 선문을 잘 열어야 되는데 저는 3,300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3,300. 지금보다 약 10% 정도 오르는 거죠.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이게 해소한다라는 흐름만으로도요 3,100까지 왔어요. 그런데 상법 개정안이 통과된 4일 코스피 지수를 보자면요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주식시장에서 흔히 말하는 재료 소멸입니다. 그러니까 그간의 상법이 개정된다. 기대감이 쭉 올랐었거든요. 근데 막상 개정이 되니까 그다음에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번 상법 개정은 시작에 불과하고요. 향후에는 배당 소득 분리 과세 등 추가 대책이 나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사실 대선 이후에 이어지던 외국인 자금 유입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거다. 라고 보자면 지금보다는 그래도 10%는 더 오른 3,300까지는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보시면 여기보다도 더 오를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그렇게까지 오르기는 쉽지 않겠다라고 보는 게요. 결국 주가는 기업 실적이 얼마나 개선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개별의 기업의 실적이 개선되는 걸 다 모으면 바로 우리 경제가, 우리 GDP가 얼마나 성장하느냐잖아요. 그런데 올해 우리 GDP 성장률이 1% 될까 말까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럼 그만큼 우리 기업 실적 개선 기대감이 조금 떨어진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한 3,300 정도를 보고 있고요. 실제로 삼성증권, 유한타증권 등도 한 3,300을 하반기 코스피 상단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박시동 전문가는 어디까지 웃고 예상하시나요? 계세요. 네, 저는 조금 더 써보겠습니다. 좋아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3,500선 돌파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는데요. 저뿐만 아니고 한 일간지에서 최근에 이제 증권사, 자산운용사 CEO분들을 상대로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는데 마침 무려 90%인 28분의 CEO분들도 3,500선 돌파가 가능할 거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하시네요. 시장을 그만큼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말씀이시겠죠. 하반기 3,500선 돌파를 점치는 저의 가장 큰 이유는 좀 전까지 우리가 상법 개정 얘기했습니다마는
2차 상법 개정이 예정대로 된다라는 게 저희 전제입니다. 2차 상법 개정에 들어가야 될 핵심 내용은 이번에 좀 빠진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중 투표제 같은 것들이 좀 빠졌는데 그게 이번에 들어간다라고 일단 전제해보고요. 또 하나는 자사주 의무 소각 그리고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내용들이 이번에 2차 상법 개정안에 들어간다면 충분히 추동력을 받아서 상방을 뚫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리스크는 좀 있죠. 뭐냐면 수출이 버텨줘야 되는데요. 하반기 수출 전망이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상반기에도 사실은 수출 전망은 좋지 않았어요. 근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의외로 선방했네라고 해서 우리가 잘 버텨냈거든요. 하반기도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만 우리 기업들이 열심히 해서 수출 관련해서 조금 선방해 준다면 하방도 막힐 수 있다. 리스크도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으로 좀 걱정되는 게 한미 관세 협정인데 우리 산업이 생각보다 조금 타격을 입지 않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비교적 잘 협정을 치러내기만 한다면 거침없이 이제는 거침없이 3,500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거침없이. 이렇게 전망해 보겠습니다. 네. 3,500 얘기 3,500 나왔는데 받았습니다. 허준영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기대됩니다. 궁금해요. 네. 가나요? 예, 원래 묘미는 낙차에 있죠. 예, 저는 원래 한 3,300 정도 찍으려고 했는데 우리 고란평론가님한테 그 고지를 제가 놓치고 저는 한 3,200선 근처에서 이제 횡보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보수적으로 있는데요. 보시는구나. 아무래도 좋은 점은 긍정적인 부분은 지금 우리 정부가 어떻게든 그 단기적인 경기 부양을 하고 있고 또 주주 친화적인 정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분명히 저는 호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사실 생각해 보면 반도체가 주력 산업인데 반도체 다음에 먹거리가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굉장히 최근에 잠재 성장률이 빠르게 하락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경제에 좀 민낯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좀 좋을 수는 있지만 그 좋은 흐름이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재밌네요. 3,300, 3,500, 3,200. 이거 나중에 하반기 된 다음에 이 방송 다시 한번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 저장해 놓겠습니다. 네. 아무튼 저는 주식이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제 주식은. 그러니까 아니 코스피가 뭐 얼마 오르고 말고 우리는 일단 우리 주식 오르면 좋은 좀 거잖아요. 올랐다며요, 그래도. 네, 그만큼. 네. 예. 아니, 그래서 저도 이제 요즘에 경제 기사를 주의 깊게 보는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주식으로 생활비를 버는 시대를 만들겠다 이런 오, 말씀을 맞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섹터 분야가 있다면 어떤 분야가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새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 관련한 정책 수혜주, 정책 순응주 이쪽 섹터를 저는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세 가지 정도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하나는 AI 관련 섹터입니다. AI. 이 정부가 AI 관련해서 100조 이상 투자하면서 세계 3대 AI 강국으로 끌어올리겠다라는 목표를 그랬어요. 제시하면서 본격적으로 이제 AI 관련해서 국책 사업 수준으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니까요. 해당 섹터는 아무래도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에너지 고속도로 관련한 섹터도 저는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2030년까지 에너지 고속도로를 1차이긴 합니다만은 준공까지 하겠다라고 정부가 청사진을 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생에너지를 만들고 초고압 송전망을 만들어서 에너지가 필요한 이 산단에까지 쭉 연결하는 에너지 고속도로거든요. 여기 생태계 관련해서도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많으니까 이쪽 섹터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화 스테이블 코인 잠시 후에 저희가 얘기하겠습니다만 이쪽 섹터도 조만간에 크게 아마 퀀텀 점프 수준으로 부상할 것이다라고 저는 전망을 합니다. 오.